produce your power. This is Sun Moon University.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있는 것, 그 환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줬어.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나는 내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걸 해줬잖아. 그리고 너는 나한테 돈만 받아가고, 나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한테 정말 제일 내가 소중한 걸 줬어. 그거 말고 나 다른 거 줘야 돼. 다른 거 줘야지. 라는 얘기의 내용들이 의료 현장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통합의학을 배우고 이제 환자를 보고 그런 일을 쭉 진행을 할 때 과연 그 환자한테 정말 정확하고 꼭 필요한 진료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수업에 시작을 하면서 이걸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의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얼마든지 잘해줬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그런 것도 생겨가지고 신문에 한번 난 게 있어요. 오른쪽 다리를 수술해야 되는데 왼쪽 다리를 수술해 놓은 거. 또 봤죠? 예? 근데 의사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그 수술 성공해 잘했다는 거야. 엄청나게 잘했다고. 차태현이가 뭐 그래. 응? 어때? 차태현이 하면 그래. 차태현이 영화에서. 근데 그 의사는 누구한테 또 떠먹혔어요? 간호원한테, 간호사한테. 간호사가 이쪽 무릎에다 이렇게 다 덮어 씌워놓고 구멍 뻥 뚫어가지고 수술 부위를 거기다 해놔서 나는 그냥 칼 들고 집도하고 수술했다는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술하고 깨매가지고 다 끝나서 그 무릎이 왕창 다 못 쓰게 됐어요. 문제는. 그래서 내가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왼쪽 다리를 수술했냐고. 그때 의사가 또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왼쪽 다리도 보니까 왼쪽 다리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서비스로 오른쪽 다리를 또 수술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 신문의 그 기사가. 그게 얼마나 뭘 때려. 그냥 재밌는 얘기죠. 그런 게. 그래서 당신 내가 오른쪽 다리도 수술해 준다는데 왜 말이 많어?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신문에 났어요. 그걸 빨리 시인하고 이게 좀 큰일 났구나. 이게 시인을 하고 이걸 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한 거를 어떻게 다음에 대비책,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응? 당신 내가 보니까 왼쪽 무릎도 들어가 보니까 엉망이던데 어차피 그거 수술했어야 될 건데 미리 좀 해줬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되레 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따뜻한 대화로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안의 내용을 가지고 의료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때는 다른 면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로봇을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치 아담스 영화를 처음 제가 보여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해는 끼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그 환자에게 필요한 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로봇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야라고 몽땅 난 다 줬는데 왜 내가 얼마나 뭐를 더 굉장히 최고로 난 잘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기사를 하나 카피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자, 다음 거. 일을 시작을 할 때 선서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예요. 의학 선서. 우리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형이 만들어 놓은 선서예요. 선서. 그거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번역해 놓은 거라서 이건 이제 저도 선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선서를 하고 그 선서의 내용은 어떤 건가를 한번 보고 여러분이 졸업하는 날 다 같이 선서를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선서. 뭐 아니 그냥 거기 앉아서 우리 이번에는 장원 선생님이 선서를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선서. 나는 의술의 신 아폴론과 아스클레피오스, 피게에야, 타나케이야, 그리고 모든 남신과 여신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이 선서와 계약을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는 이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부모처럼 여기고 나의 삶을 스승과 함께 하여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의 것을 그와 나누며 그의 자손들을 나의 형제로 여겨 그들이 의술을 배우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모순화 계약 없이 의술을 가르칠 것이며 내 아들들과 스승의 아들들 그리고 의료 관습에 따라 선서하고 계약한 학생들에게만 교본과 강의와 다른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를 돕기 위해 섭생법을 처방할 것이며 환자들을 위해나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요청을 받아도 그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여성에게도 낙태용 패서리를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결석 환자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나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환자를 돕기 위해 갈 것이며 고의적인 비행과 상해를 삼가고 특히 노예든 자유민이든 여자들이나 남자들과 성적 접촉을 삼가겠습니다.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또는 진료 과정 외에 그들의 삶에 가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비밀로 지키고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선서를 지키고 어기지 않는다면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의술에 대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원한 명예를 얻게 하시고 만약 내가 선서를 어기고 위증한다면 나에게 그 반대를 주소서. 박수. 우리 이호성 선생님이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이호성 선생님 여기 추천해주신 임조명 어저께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 나온 김에 임조명 선생님이 우리 다음 수업에 에너지 힐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독특해요. 특이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 통합대학원 학생들을 다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상태가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몸 상태라면 우선 일단 치료자의 손으로 치료자의 몸 상태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환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그분이 아마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이게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야. 지금도 이 선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서를 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대로예요. 요 선서를. 왜? 이대로 안 해서? 하나도 틀린 줄 알고. 서로 하는 소리 없어. 네?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네? 왜 없어요? 제가 본 게 마찬가지예요. 의사들 보고.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뜻을 잘 가지고 선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우리대로의 이 선서에 입각해서 마음가짐을 좀 갖고 공부를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서를 보면 몇 개 이제 패러그래프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는 내가 그때는 신을 대상으로 선서를 하죠. 내가 어떻게 다음의 문구를 약속할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을 부모처럼 여기고 나의 삶을 스승과 함께 하여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요새 돈이 뭐 좀 모자르니까 다들 구자본을 가르쳐 줄 테니까 바래요. 백 선생님 얼마 내실 거야?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6만 원 더 드릴게요. 6만 원 모자른 거? 6만 원.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의술을 가르쳐 준 사람을
스승과 같이 이제 여겨야지 되죠. 그래서 영화도 있잖아요. 투사부일체. 투사부일체 그 영화 있잖아. 백선생님 투사부일체 아세요? 몰라요. 두사부일체. 예. 두사부일체가 무슨 뜻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봐가지고. 조 선생님 두사부일체가 뭐예요? 두사부일체? 예. 두자 머리 두자. 두목. 두목. 아 두목과 타부와 예. 아버지. 아버지는 예. 네, 그렇죠. 일체 같다. 그러니까 이제 두목을 잘 모셔야 된다. 두사부일체. 그 자손들의 나의 형제로 여겨 그들의 의술을 배우기를 원하면 보수나 계약 없이 의술을 가르칠 것이며 내 아들들과 스승의 아들들 그리고 의료 관습에 따라 선서하고 계약한 학생들에게만 교본과 강의와 모든 가르침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의술을 지금 여기서 잘 배우고 이렇게 잘 배운 것들을 또 나머지 또 사람들한테 잘 전파를 시켜서 해요. 사실 요 수요일날 수업하는 키네시오 수업 때문에 제가 그 시간대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한동안 또 그 수업을 많이 이제 가르쳤어요. 의사들, 한의사들, 뭐 물리치료사, 뭐 굉장히 많아요.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 좀 그래요. 어저께도 내가 가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강효중 회장님이 제자를 많이 길러냈습니다. 근데 딱 한 분 왔어 제자가. 그리고 또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뭐 왜 이러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 그 강효중 회장님의 그 기술, 그걸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강 회장님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강효중 회장님을 막 마음 아프게 막 한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키워서 만들어 놓으면 홀라당 나가서 나는 강 회장님 몰라. 그리고 이건 내가 저거 한 거야. 이런 일 많아요. 그래서 구당 김남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침을 다 이렇게 배워놓고선 난 그분한테 안 배웠어. 이거 침 내가 다 독학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내 침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 그냥 저 많이 가르쳐줬어.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저 새끼 죽지 않냐 이거지. 저거 죽으면 내가 1인자리 할 텐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 아, 오래 사시겠다. 정말로 그런 얘기 들을 때 야, 기분도 그렇지만 참 씁쓸해요. 자기 나름대로 저는 그 제자를 가르쳐서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돌아오는 얘기가 우리 스승님 사부님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새끼 언제 죽어? 저거 죽어야지 내가 이거 1인자가 될 텐데.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야. 많이 가능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많이 가르쳤는데도 가르침에.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대화 선서를 들고 나온 게 그거예요. 바로 우선 일단 우리가 의사 치료자의 그 길을 갈 때 자기의 마음가짐부터 잘 돼야지 남을 치료하든지 뭘 남을 가르치든지 하지. 자기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거에다 퍼넣어봐야 꼭 다른 결과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선서에 써있는 내용을 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마음부터 다시 다 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합을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들을 한번 다 같이 보자. 환자를 돕기에 섭생법을 처방할 것이며 옛날에도 먹는 것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먹는 것. 섭생을 어떻게 해야지만 되냐는 것을 가르쳐주죠. 요즘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 팩에 부활하다라는 그거를 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먹거리들을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는 또 지난주에 방송 나온 게 뭐냐면 햇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햇빛을. 자연 햇빛이 아니라 햇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키운다는 거예요. 식물을. 그래서 그걸 사람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우리 옛날 전통 식품 중에 제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나 꼽는 게 뭐냐면 시래기예요. 시래기. 많이 드시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시래기가? 섬유질. 시래기. 섬유질이 많고. 그렇죠. 비타민 D. 그렇죠. 예. 그 중요한 것은 그 영양소가 많이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햇빛에 말린다는 거예요. 그 무청, 파란 무청을 처마 밑에 걸어놔가지고 햇빛을 계속 쬐는 거예요. 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말려? 태양초라 그러죠. 고추. 그게 곧 땅에서 나온 기와 하늘에서 나온 기를 합쳐서 놓는 그 하나의 완성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냥 땅에서 나온 그거 맛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천기의 기를 전부 다 받아서 만들어서 생산된 그 무청. 그게 뭐 지금 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유질도 풍부하고 비타민 C, A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겨울 내내 이거 햇빛을 받는 일조량이 적죠. 그래서 그때 풍부하게 받은 일조량이 많은 것을 지금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봄철 막 환절기 때 그때 막 먹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들을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 놓은 음식이 과연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이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그냥 다닥다닥 밀집해가지고 막 만들어 놨잖아요. 달걀도 마찬가지로 막 뽑아낸 거예요. 막 강제로 막 뽑아냈죠. 어떤 야채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요만한 판에 그냥 싹 키워놔가지고 그거 다 뜯어가지고 먹였어요. 그렇게 말해서 상추? 우리 상추 많이 먹죠? 상추 이렇게 딱 부러뜨리면 땅에서 키운 거, 이게 거름져서 키운 거는 하얀 우유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파는 거 부러뜨려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껍데기는 상추 똑같아. 근데 얘는 부러뜨리면 우유 같은 하얀 즙이 나오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옛날에는 그 옛날 거는 먹으면 졸렸잖아요. 졸려. 요새는 안 졸려요? 상추 먹으면 막 많이 졸렸는데 요새는 그런 성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형태만을 간직하고 있지 그 안에 있는 본질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지 속 안에 본질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서도 이때도 그 먹는 섭생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어떤 걸 찾아서 먹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문희상 선생님, 문상희 선생님, 문상희 선생님이 우리 지리산 꼭대기에서 그게 땅에서 나온 그리고 그 산세 형태에서의 에너지 기를 받아서 자연에 의해서 생산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걸 그냥 야채였죠. 채소.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약이 돼 버렸어요. 야채가 지금은 아마 그 상추 같은 것도 옛날 방식대로 키운 거면 우리 몸한테는 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채소 섭취를 합시다, 야채를 먹읍시다라는 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지 않나 이렇게 봐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음식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뭐 각자 키워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한번 그 전라도 장성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하냐면 어느 목사님이 그 운영하는 거예요.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장성에 있어요. 하여튼 위치가. 장성을 쫓아가서 이렇게 가니까 거기 목사님이 직접 재배를 해요. 완전 정말 무기농 뭐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개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값도 되게 비싸. 뭐 다른 가격에 뭐 7배인가 이렇게 비싸요. 그걸 파는데 뭐 사람들이 뭐 계란 매달 주고, 그 다음에 그 파 뭐 한 2단 주고, 배추 뭐 이렇게 한 2개, 뭐 이런 박스에 조금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사람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대리점이래요. 전국에 있는 대리점들. 그러니까 그거를 먹을 사람한테 그걸 자기네들이 받아다가 또 판대요.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를. 근데도 뭐 매출이 엄청나게 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생산도 안 되고 그 넓은 땅에서 생산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거의 반 이상은 벌레가 다 파먹고 생산이 안 된대요. 그래도 그냥 그분의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 찾아와서 사고 한대요. 장성에 있대요. 한번 여러분 그런 데가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수녀님들이 또 이렇게 운영하는 그 천연 자연에서 그대로 재배해서 그 만들어서 파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환자들을 위해나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자, 이게 위해나 비행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챕터, 그게 바로 따뜻함 넘치는 모자의 대화랑 매칭을 한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내가 배운 의술이 최고다라고 해서 그걸 제공해줬는데 받는 사람은 형편없는 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통합의학을 배우면서 많은 테크닉들을 배울 거예요. 이 테크닉들을 어설프게 배우면 마치 로봇을 주는 거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신용은 내지만 그거 가지고 있는 그 뜻과 그거 가지고 있는 속안의 본질을 잘 자기가 모르고 있다면 이건 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띄워놓은 시아추라고 하는 시아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20세기 때 똑같아요. 아큐프레스, 우리가 그 경열 그거와 그 다음에 해당되는 고칠 수 있는 포인트를 손이나 손가락이나 뭐 수장이든 팔꿈치든 심지어 발, 무릎, 전신을 사용해 가지고 그 부위를 눌러서 환자를 고쳐내는 방법이에요. 저게. 근데 저런 방법을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내가 엄지손가락 쓰고 뭐 요것도 쓰고 뭐 요것도 쓰고 요것도 쓰고 무릎도 쓰고 발로도 쓰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아픈데 꾹꾹 눌러주면 다 낫겠구나. 뭐 딴 게 뭐 있어. 근데 저기 안에는 메리디안, 우리 경락이라는 것, 이런 공부서부터 보사의 개념,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저런 테크닉을 구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저거 지압 아니에요? 지압이랑 또 달라요. 달라요? 예. 그거랑 또 일본말로는 시압싸움은 지압이. 그러니까 그 지압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압과 또 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지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지가. 그래서 이건 또 일본에서 만드는 치아추가 지압이지만 또 다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압. 그냥 경락 지압.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지압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지압. 그다음에 나는 뭐 손으로만 하는 지압. 나는 발로만 밟아서 하는 지압. 이 각자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 환자의 자세를 어떻게 놓고 할 것이냐, 이런 것. 능동적이냐, 수동적인 지압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또 세분해져서 나와 있는 지압들의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나는 어떤 요청을 받아도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치명적인 약, 우리가 요거 하나 지난번 어떤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꼭 동반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메인의 약보다도 여기 우리 지난번에 인산의학에 갔죠. 거기 있는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나 하셨잖아요. 항암제라고 한 그 약의 부작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먹지 못한다고. 그렇지만 그걸 처방하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다 처방한다고. 마찬가지, 나는 어떤 요청을 받아도 치명적인 약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또 요새 자꾸 사람들이 많이 죽죠.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런 얘기. 특히 우울증에 대한 것이 너무 심히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곳곳에. 많이들 가시더라고. 주변에들 이렇게 전화 걸어서 안 받으면, 꼭 찾아가가지고 방문해서 너 살아있니? 응? 아침에 일어나서 애가 이렇게 문 열어보고 말이야, 입을 비춰보고 살아있구나 이게 확인도 좀 해보고 그러셔야지. 그냥 전화 때문에 그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전화 때문에 핸드폰을 샀어.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전화를 안 해주는 거야. 자기가 새로 샀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와가지고 그거 비관해서 죽었어. 정말 그 신문에라고 신문에 일주일 동안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오네. 난 농담에 진지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자살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거 기사를 보면서 그래, 일주일 동안 안 올 정도면 네가 얼마나 왕따를 당했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여성에게도 낙태용 패서리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낙태용 패서리. 패서리가 뭐예요? 교수님 패서리. 경구 패서리. 낙태약? 약은 아니고. 약은 아니고. 근데 원래는 이게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요새 애들 보면 루프 같은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서 낙태용이잖아요. 루프 낙태용. 그렇지. 피임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태용이 아니라 원래는 거칠은 패설이라고 원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피임을 하기 위해서 패설이를 넣어요. 근데 이 패설이가 뭘로 만드냐면 그걸 이렇게 내가 쭉 찾아보니까 뭐지 그거 이렇게 오이같이 생긴 거 이렇게 수세미 그 수세미를 여자 고기 안에다가 넣는 거야. 그 수세미를 이게 패설이에요. 그 수세미 그게 그 성분이 그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피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더니만 그걸 넣어놨더니만 아내에 그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자가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중세 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다고. 그게 막 염증을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꺼내서 안 말리니까 꺼내서 말려야 돼. 꺼내서 말렸다 다시 또 쓰고 그래야 돼요? 거칠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상처가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혼자 좋아해? 넣었다 뺐다. 수세미잖아. 수세미. 안 말렸어. 수세미가 그냥 이렇게 이만하게 생긴 수세미 말고 수세미를 이제 다 씨를 빼내고 이러면은 우리 진짜 수세미 쓰는. 저는 또 수세미 파란 수세미를 넣었다 뺐다. 수세미 그 여름에. 그거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여자에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를 낙태용으로도 썼다는 거야. 아기를 가지면 그걸 그 안에다 넣어서 걔가 수세미로 우리 그릇 안에 있는 밥을 닦아내듯이 애를 닦아서 내는 것처럼 옛날에는 이걸 썼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낙태를 유산을 시키면서 그 안에 엄청난 염증을 많이 발생하게 하죠. 옛날에는 페니실린이다 그런 약들이 채 나오기 전이어서 지난번에 메디컬 히스토리 우리 이발소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게 진행되어 오면서 액신이라는 것을 메디컬에서 찾아내면서 뭐죠 망원경이 아니라 현미경 네 그걸로 인해서 찾아내고 그 백신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이 마취제예요. 이 페니실린을 찾아낸 것, 항생제를 찾아낸 것. 이것이 메디컬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마취제랑 두 개. 지금 그 두 가지를 쏙 빼버리면 양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 두 가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낙태용 패설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시 이 말을 해석하면 환자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것이 피임이라면 내가 당신이 피임이 될 수 있도록 패서리를 처방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처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물어볼 때 나는 당신이 뭘 나한테 해달라 했어? 피임을 원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해줬어. 피임이 됐어 안 됐어? 피임이 됐지. 그러면 그만이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저는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죽을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나한테 뭐 해달라 그랬어? 피임이요. 피임이 됐어 안 됐어? 피임 됐습니다. 그러면 됐지 뭘 또 다른 얘기를 해. 이게 메디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후에까지도 생각을 해서 처방을 약이든 뭐든 간에 처방을 해주라는 것이 이 선서 안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네?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의술을 순수하고 경건하게 지켜가겠습니다. 나는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결석 환자도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나이프, 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병원에 가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의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와 의사 간의 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환자들이 가장 믿는 사람이 의사예요. 자기 건강을 뭐 얘기하든 뭐든 간에 가장 믿음을 주는 것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패치 아담스에도 보잖아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내 배를 갈라주세요라는 얘기 대사 나오죠. 여러분을 믿지 않는데 내 배를 어떻게 갈라달라고 배를 뒤밀어. 그 칼을 들고 있는 의사한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믿음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의 어떤 믿음, 이런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른 행위나 그런 접촉들을 삼가해야지 되겠죠. 뭐 어떤 마사지 하시는 회장님 계시는데 저도 그냥 얘기 들었는데 전과가 막 13범이라고 막 그러고 그게 막 지금 이름 얘기하면 다 알만한 회장이에요. 마사지 계통에는. 그게 전부 다 이런 그 성적 추행 이걸로 교도소 갔다 왔어. 그게 왕창 갔다 왔어. 그래서 아유 뭐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 유명한 사람.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또는 진료 과정 외에 그들의 삶에 관해, 과가 아니라 관이죠. 관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비밀로 지키고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전에 그 뚱뚱한 미쓰리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저 살 뺀 거, 저 살 뺀 거 운동으로. 왜? 미쓰리. 이영자. 여기 백 선생님도 알아듣는데, 야, 참 그걸 몰라가지고. 나 살 뺀 게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죠. 자기는 절대로 뭐 수술 뭐 이런 거 안 했다. 뭐 지방 흡입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와서 뭔 소리야. 너 여기 진료 너 나한테 와서 다 빼놓고선 막 공방에 막 붙었어요. 그 의사 징계 먹었어. 이 내용 이거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위가 뭐냐면 자기는 자기 변론하려고 그거를 공개한 거야. 이게 진료 그 내용을. 근데 이게 걸려. 환자와의 어떤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 거에 걸려가지고 징계 먹었어요, 의사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 환자와 여러분이 이제 환자는 여러분을 믿고 지금 자기의 속마음을 토론한다는 것은 의사와 성직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친척과 가족들. 이 그룹 애들. 친척과 가족이 아니라 그거에 나온 게 뭐냐면 의사, 성직자, 친구. 이게 순위가 1등이 의사예요. 1등이. 그러니까 의사 여러분이 할 때 자꾸 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 증상과 지금 아픈 거와 전혀 상관없어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듣는 것만 해줘도 많은 부분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성직자. 한테 내가 의사를 못 만났어. 찾지 못했어. 그러면 두 번째 찾아가는 것이 성직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구. 친구한테 가서 내가 고민 이런 거를 토론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통합의학을 배우고 통합의학을 계속 이거를 할 때 보면은 많은 환자들과 얘기를 다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떤 것, 그 환자에게 로봇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공부도 잘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잘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그래서 비밀을 꼭 여러분 지켜주기를 바라죠. 이제 내가 이 선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의 삶과 나의 의술에 대한 모든 걸 영원히 명예를 얻지만 그 반대 행위를 하면 명예가 땅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선서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선서를 잘 두시고 여기 예쁘게 잘 백선생님 여기 잘 오려가지고 책 보다도 다 붙여놓고 수시로 오아스 선서 이대로 잘 해주기를 바래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수업하기로 하겠습니다. 외과. 왜 외과라고 그랬어요? 왜 외과예요? 바깥쪽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을, 그러니까 바깥의 외를. 그러니까 수술하는 걸 외과라고 그러잖아요. 왜 외과라고? 바깥쪽? 난 아니다. 응? 원래 그 외. 그렇지.
맞습니다. 네? 의사 하청이었어요? 아니. 그게 외과라고 한 건 뭐냐면 의술이 있어요. 의술. 의술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외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과 의사를 의사로 치지도 않았어. 저거는 그 의사가 아니라 저건 저 희한한 놈이야. 그리고 뻥 물리치고. 그래서 외과예요. 너는 우리 과가 아니야. 우리 의사가 아니야. 너는 더 다른 외부인이야. 외과야. 외과. 그래서 외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과니까 바깥에서 째고 들어가서 뭐 수술해가지고 바깥에 뭐 하니까가 외과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너는 우리 의술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 해서 외과예요. 그 사람 손에 뭐 들어있어요? 칼, 메스. 예? 칼, 메스가 들어있죠. 칼로 뭔가를. 수술하는 사람은 전문인으로 따로 뒀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라, 저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고 얘기해야 되나? 기술자. 이발은 좀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의술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그 하나의 바깥에 다른 의사가 아닌 기술자야. 지금 너 이거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썩어 들어가니까 칼로 요걸 도려내가지고 나한테 데려와. 내가 다른 걸 뭘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깥에. 나는 의사로서의 내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칼을 안 든다는 거죠. 그런 저를 받기 위해서도 안 하겠네. 응? 안 하겠네. 누가? 외과 의사? 안 되잖아. 그렇지.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하지만 다 같이 해요, 지금은. 졸업할 때 다 해. 그러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맡긴다는 게 엔지니어한테 맡긴다. 그렇죠. 이거 만약에 결석이 이제 요로 결석이든 신장 키드니에는 그 콩팥에 결석이 생긴 것도 그 돌을 깨는 것도 의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거지. 자기는 그 얘기가 다시 돌아오면 뭐예요? 내가 수술하려고 칼을 든다는 것은 그 환자에게 다른 상처를 준다는 거죠. 내가 가령 우리 그 충수염, 아펜다이딕스, 그 충수염, 우리 맹장염이라고 하는 그게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여기 찍고 들어가야죠. 배를 갈라야 될 거 아니야. 그 배를 가르는 것은 그 환자를 이 배 가르는 행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하지만 그거 가르지 않고는 안에 들어가서 뭐 수술을 못 하니까, 그런 거는 의사로서 내가 하진 않겠다는 거죠. 이거 다른 의사가 어떤 놈이 통합의학 쪽으로 가는 옛날에? 옛날에는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섭생,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가장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환자를 치료하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은 우리 내에서 바깥으로 빼놓고 너희들한테 맡겨서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환자를 돕기 위해 갈 것이며, 우리 패치아단스 보니까 여자가 와달라니까 가죠. 가서 어떻게 됐었죠? 죽었잖아. 예? 그래서 고의적인 비행과 상해를 삼가고, 그 남의 집에 가서 환자나 열심히 치료해줘야 되는데 또 안 하고 막, 이상하게 재작 몇 년 전이야. 신문에 또 대서특필 난 거 있죠. 산부인과 의사가 온 환자들 마취시켜놓고 추행을 해가지고 간호사가 그거 하도 이상해가지고 몰래카메라 달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야, 나왔어. 수백 명을 그런 거야. 수백 명을. 거기 온 환자들. 수백 명을. 근데 그 의사가 처벌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응? 3개월 영업정지. 그렇죠.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 3개월 영업정지. 끝! 그걸로. 그 3개월 영업정지 한 다음에 그게 다시 또 문 열고 또 산부인과 그걸 해요. 그거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의사가 이기 전에. 응? 그거를 그냥 법이 없대. 그거밖에. 그래서 막 뭐라니까 더 이상 뭐를 어떻게 해줄 그 법이 없대. 그런 일을 아예 생각도 못 했었으니까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징역 5,800년에 처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영업정지 몇 개월 미만으로 처한다. 명예훼손은 안 되나요? 응?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안 돼요? 하여튼 그때 그 결과가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오는 환자들 수백 명의 그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고발을 했는데 의사가 나중에 그거를 됐을 때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노예든 자유민이든 여자들이나 인도죠. 그게 영향을 받아서 타이 마사지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의 자리 잡고 있는 의술의 그 범위에 버금가는 의술, 이제 어떤 테크닉이에요.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또 색채 치유 하시는 박광수 그 교수님도 아유르베다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하는 개념을 잘 잡고 있죠. 그래서 타이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그 아유르베다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했죠. 거기다 타일랜드에 이제 우리 불교 그리고 또 인도의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많이 믹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세 잡고 있는 게 저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 꼬고. 기공? 기공. 기공. 치공이라고도 하죠. 치공. 기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에너지. 몸에 우리가 말하는 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국의 정통 의술,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TCM이라고 하는 메디슨부터 와 있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기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얘기 나온 것이 라이프 에너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세 잡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저도 이거 몇 번 따라 했는데 뭐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은 쉬운데 이게 조금 시간만 지나면 막 등 쪽에서 막 땀이 막 줄줄 흘러. 굉장히 어려워. 이건 뭐예요? 타이치추안. 타이치추안? 태극권이죠, 태극권. 뭐 대단한 건지 알았어요. 진짜. 태극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타이치추안. 중국 원 발음으로 한번 해야지. 뭐다 똥싸? 태극권도 뭐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자가 없어요. 저기 있는 의자 갖다가 주시면 왜 태극권을 저렇게 써놨을까요? 중국 발음대로 쓴 거예요. 중국 해서 말하는 발음대로 그대로. 그럼 TAI 뭐 그렇게 용어를 써요. 태극권 이렇게 우리 거니까. 저 발음대로 이제 나오죠. 중국 거 이게? 중국 거니까. 뭐 요새는 이제 뭐 우리 덩샤오핑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옛날 등소평 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 보고 등소평이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나요? 근데 그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 원 발음대로 그거를 우리 나름대로 막 쓰지 말고. 근데 저 태극권의 어떤 것들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태극권은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아예 의무적으로 저 태극권을 다 수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 과목에도 막 들어가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스테이트별로, 주별로 태극권에서 이걸로. 왜냐면 하여튼 환자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자기 몸도 자기가 치료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태극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느려. 태극권은 저무드럽게 우리 속 터져가지고 난 못하겠다. 네? 속 터져서. 그게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빨리 하는 게 쉬운 거지 천천히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예. 그래서 태극권도 이제 여러분이 좀 수련의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꼭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이 태극권, 그 다음에 명상이에요. 명상을 한번 이제 또 초빙을 해서 명상하는 방법, 명상하는 것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명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명상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많죠? 이거 막 못하게 막 하기도 하고 막
그 조직의 힘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했어요. 다른 얘기. 폴라리티 테라피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이 뭔 얘기가 나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공, 태극권, 타이추, 그다음에 아큐프레스, 뭐 아큐펀처, 뭐 전부 다 다른 것이 라이프 우리 삶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에너지 그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이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우리 그 김선복 박사님이 가지고 동그란 거 뭐 가지고 말씀하세요? 자석이죠. 그 자석도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힐링 이것도 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손으로 요거에 대한 요 파트의 힐링, 에너지 힐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임종명 선생님 모시면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잘 얘기를 나누고 돼요. 저는 그냥 얘기 듣는 거로만 이렇게 판단하면 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끼리 얘기하는 뭐냐면 손이 MRI야, 손이 MRI. 손이. 그래가지고 그 같이 저랑 뭐 술도 마시고 뭐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쓱 해봐요, 이렇게. 한번 지금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뭐 다 알아요. 정확하게. 가령 뭐 내가 무슨 뭐 간암에 걸렸다. 쭉 하면 간암 걸렸다고 딱 찾아내. 어디가 손도 이렇게 쫙 하면 어디에 지금 관절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희 정보 한번 진단. 그러니까 그 모셔오실 거야. 그러면 이제 하는 거야. 몇 번 이렇게 쓱 왔다 갔다 손으로 보면 알아 다. 오, 좀 신기해요. 신기해. 그래서 그 능력을 네? 어저께 얘기했어요. 어저께 만나가지고 그 능력을 이제 우리 여기 대학원생들한테 전부 다 그걸 샥 전해주겠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말 우리들도 다 같이 배워서 뭐 된다면, 진짜 노벨 의학상 받고도 남죠. 언제 가면 예정이세요?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정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강좌를 한번 개설을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멋있어. 멋있어. 환자 누워있으면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하나요? 이렇게. 그렇죠. 치료도 되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하고 해서요? 네. 그래도 누워셔서 해봐요. 이렇게 치료까지 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위에서도 가면 이제 자기가 보면 안 가. 뭐 하여튼 기공이든 뭐 에너지 힐링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울 수 여기 이 학생들도 똑같이 자기의 능력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와. 그러니까 그 배우고. 걸어 다녀. 걸어 공부해. 그냥 이것만 하면 다. 아니 그 양반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 동시에.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저도 뭐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안 되면 알 수가 없대요. 그냥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못 느끼고 내가 뭔가 막 비어 있거나 그런 어떤 상태가 몸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대요. 이 교수님이 그것까지 배우시면 천하무적. 그렇지. 그래서 저도 좀 그걸 배우러 다니려고. 강의로 내세요. 근데 그분도 아마 우리 여기 대학원에 학생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도 다음 학기에. 근데 지금 그 학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하는 게 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여기 와서 공부를 더 할 거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분은 그거 하나지만 또 저랑 얘기하면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도 다 알아야지. 그걸로만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그걸로 몽땅 다 되면 뭐 병원이 있을 존재 가치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것들의 장점,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걸로 취사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의 테크닉들을 지금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잘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다 숙제를 내줄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각 선생님별로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힐링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기공 아니면 태극권 뭐 이런 것들 마사지 아큐프레셔 그런 거 하나 제목씩을 하나씩 주면 그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오는 거죠. 자기가 막 다른 거 조사도 하고 막 해가지고 쫙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면 한 번에 책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우리 여기 전부 다의 이름으로 책을 한번 만들려고 해요. 몽땅 다 해서.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그 챕터를 정말 잘 써가지고 오셔서 그게 그대로 여과 없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그 통합의학대학원 공동 집필진에서 여기 선생님들 이름 쫙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그건 이제 총괄 지휘해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후배들한테 또 넘겨주고 그거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거죠. 취합식 배워봤어요. 네, 조금. 조금. 근데 그게 지압하고 다른지를 그래서 근데 한 일본 말로 히아츠거든요. 지압이잖아요. 지압이란 말. 한자도 같고. 똑같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뭐를 기초로 했냐면 중국의 정통 트래디셔널 메디슨, 중국의 차이니스 메디슨을 그걸 그대로 많이 이론의 근거를 놓고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서쪽의 웨스턴 메디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그래서 에너지와 메리디안, 그러니까 에너지, 기와 경락, 우리 말하는 경혈 경락에 프레시 눌러서 손이나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엘보, 무릎, 니, 그 다음에 발 이런 거를 써가지고 마사지를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stimulate energy flow in the body.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스티뮬레이션, 더 향상시키는 거죠. 몸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들도 우리 의학의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도인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도인. 이런 것들이 다 도인과 아까 얘기했듯이 아큐프레쉬 우리가 지압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냥 큰 줄기를 보면 신체 어딘가를 눌러서 고친다는 거예요. 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도인도 똑같이 어딘가의 부위를 눌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얘기들이겠죠. 저기 나온 게 라이프 에너지예요. 살아가는 데의 기, 몸에 흐르는 기를 더 스timulation, 더 활성화시키고 더 상승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도인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 밑에 있는 것들 보면 타이 마사지. 타이 마사지는 우리 박종 회장님이 잘 하시지 않나? 많이 받아봐서 많이 받아가지고 타이 마사지 받아보신 분 또 태국 가서 어떤 것 같아요? 타이 마사지는? 저는 별로 안 맞았어요. 별로 안 받았어요? 아니 많이 받아봤는데 네. 그렇게 개운한 거 못 느꼈어요. 그죠? 조금 중국이 오히려 낫죠. 중국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좀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있어. 강해야지 우리는 좋아하고 만족해요. 근데 그 타이 마사지는 외국 사람들은 그게 강한 거를 안 좋아해요. 오히려 우리는 막 의학 소리가 날 정도로 뭐 해야지 조금 얘가 했구나 라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몸.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은 자기 몸에 이렇게 뭐 막 대고 이런 것도 싫어해요. 우리는 막 그 자연스럽게 뭐 부대 끼고 스킨십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해요. 딱 내 이렇게 뭐 닿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그 키네시오 가지고 막 그 유럽이다 뭐다 막 하고 한참 돌아다닐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자꾸 바뀌었죠. 이제 붙이고 이런 거 자기 몸에 뭐 붙이고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저렇게 지금 뭐 보니까 타이 마사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시내도 이제 타이 마사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태국이 아마 그 자기네들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에 거대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사지로 걷어들이는 수입이지 않나 이렇게 봐죠. 예? 그래서 그 타이 마사지의 특징들. 그게 뭐냐면 꿀에 있는 수분을 다 날려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꿀이 물과 닿으면 꿀의 효능이 제로가 돼버려. 꽝!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이 안 묻게.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벌들이. 그게 물 묻을까봐, 꿀에. 그리고 그 저장하기 전에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이 다 휑! 해가지고 그 저장하려고 하는 그 꿀을, 수분을 싹 날려버린대요. 전부 다 날개짓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이렇게 해서 물이랑 이게 타가지고 오면, 이게 꽝이라는 거야, 꽝. 이게 꽝이라는 거야. 예, 그런 것처럼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세요. 강명도 할아버지의 말씀이세요. 강명도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누가 알아 그거를? 아무도 모르잖아. 이제 그런 것들에서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암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그 약재가 굉장히 그 오래된 약재래요. 굉장히 막 어떤 건 몇십 년씩 그 숙성시켜가지고 몇십 년씩 된 거, 뭐 그걸 법제화시켜서 그 약을 만든다는 거죠. 할아버지 얼마나 그때 한번 TV에 나온 거 보니까 반지하 같은 데 사세요. 조그만 집에. 내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죠. 막 그 암 환자들. 그러니까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 돈에 대한 것이 없고 그 약값에 대한 거가 약값이 한 4,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약값이 뭐냐 했더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숙성을 시켜서 원자재 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방 뭐 이런 거 비방은 분명히 있겠죠. 비방. 그래서 언뜻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뭐 아시는 거 있어요? 그 할아버지 뭐 비방 수은 있죠, 수은. 아, 네. 수은 가지고 하시는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어요. 수은. 나왔더라고요. 수은은 손으로 태워서 불로. 수은. 그 우리 체온계제는 수은 그거 하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수은. 그러니까 독은 독으로 빼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응? 독은 독으로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수은이 중금속이잖아요. 예. 근데 수은을 불을 갖다 대면 확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그냥 불만 갖다 대면 수은이. 근데 그걸 못 날아가게 잡는데요. 어떤 나무를 이용해서 한다고. 방법이 있나 봐요. 그 불을 가해서 수은에 그 가지고 있는 독은 없애고 그 수은에 가지고 있는 뭐를 그게 그 아마 그 대단한 기술 같아요. 수은제도 하면 안 돼요. 불에다 하면 안 돼서 보통 그 수제 물을 이용해서. 그냥 근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 불을 대면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불을 갖다 댔는데도 못 날아가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술 있잖아요. 술을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렇게 이 수증기처럼 돼가지고 김처럼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 떨어지잖아요. 막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은을 불을 갖다 대면 휙 다 날아가 봐. 공중에 싹 날아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거 없어지는 거지만 그걸 다시 긁어 모아서 그걸로 약재를 쓴다. 뭐 몰라. 박강수 씨 아시더라고요. 어? 그때 회식 때 이야기가 슬슬 나오셔요. 아주 제가 잘 들었어요.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도 좀 한번 빨리 그 백세도 넘으신 분이야. 네? 그분 말고도 또 우리가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건 동방에 해가 뜨는 나라 이거 아주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이 우리 통합의학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야 우리 동네 뭐 좀 기이한 사람이 있어. 아니면 그런 얘기들도 의도적으로 한번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술 드시다가 김 선생님 맨날 그냥 덧없이 그냥 묻지만 마시고 응? 응? 덧없이 묻지만 마시고 지난 마무절 때 제가 문자를 크게 보냈더니 문자를 딱 그거 아세요? 문자 보낸 거? 아, 맨 왼쪽 줄만 이렇게 읽으라는 거 세로로 읽어봤어요? 네. 뭐라고 써있어요? 맨 왼쪽 줄에 이렇게 그래? 오늘 만우절이라는 걸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네?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배우면 좀 재밌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조정이 돼요. 이런 터치하는 것이 우리 김선복 박사님께서 얘기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주 가벼운 터치만 해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도 환자를 치료하죠. 이것도 어차피 에너지 필드에 대한 얘기들, 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레이키, 이것도 일본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것도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기공치료다, 기치료다 이런 것에 여러 가지 파생되어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레이키 에너지라고 하는. 요가, 중국에서 출발한 요가. 여기는 이제 아유르베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테크닉이 요가. 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지난번에 요가 우리 전문 하신 분 한번 출중해서 우리 세미나 때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름은 또 나도 저건 몰랐는데 이 요가 우리 이런 동작들 있죠. 복잡한 거. 그것이 그때 얘기 뭐 그래 얘기 뭐 아사네? 아사나? 네. 아사나. 거기에 그래도 그분의 얘기는 호흡, 우리가 호흡하고 그러니까 막 저렇게 배에 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동작들이 뭐 수천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거에 맞춰서 요가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댄스 무브먼트 테라피 무용치료 무용치료도 있고 또 연극치료도 있고 요새는 치료가 굉장히 많죠. 미술치료도 있고 이런 예술적인 것으로 치료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각광받고 있어요. 많이 뜨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가 얘기하면 좀 정신적인 것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지 않나 해서 봐요. 그래서 자기 쌓여있는 어떤 감정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해소하는 것에 따라서 몸이 많이 건강하고 간다는 거죠. 또 베이트 메소드 이건 이제 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더 테라피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또 조그맣게 나와. 제로 밸런스, 그 다음에 니앙 헤드 마사지, 샌 테라피, 토닉, 타콩. 오케이. 거기까지, 이건 아니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매뉴얼로 할 수 있는 테크닉이었어요. 이제 다음에 요거랑 이어서 나가는 것이 네이처로패시, 우리 자연치유학에 대한 것들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메디컬적인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통합의학에서 무엇을 취급하고 다룰 것이냐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한 챕터가 나가죠. 그래서 그 우리 컨텐츠 보면, 메디컬 테라피 해가지고 네이처로패시 나와 있죠. 118, 116. 그래서 맨 뒤에 어더 테라피까지 150까지가 메디컬적인 것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의 통합의학적인 것이요. 여기에는 뭐예요? 서저리, 뭐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다 빼버리고 우리가 통합의학을 하는 사람들의 의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내용들로 이런 거예요. 치료의 기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씩 소개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학 때밖에 이제 시간이 없겠지만 방학 때가 되면 혹시 아시면 저한테도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 조그만 마을이든 어디든 가면 훌륭한 의사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제야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분의 하는 얘기들을 들어서 정말 임상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의 그런 거를 좀 이제 더 발전시키고 제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과 그 사람이 하는 임상적인 현상 이렇게 했더니 어떤 때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그분은 또 콩 가지고 뭐 환자를 치료하는데 콩 또 이제 콩알 그걸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콩알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와서 해보래.
총알로 그 사람은 자기는 뭐 어느 병이든지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뭐 어떤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뭐 약초든 뭐든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거를 쭉 만나서 빨리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음지에 지금 있는 것들을 빨리 체계화시켜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학 때는 좀 그런 데로 돌아다니면서 할 생각이니까 혹시 동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동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좀 주세요. 뭐 같이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혼자 갈 수도 있고 조갑 선생님 같이 가셔야 되죠? 네. 네. 우럭을 좀 떠가지고 가겠습니다. 자연산으로. 자연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저는 좀 막 마음이 그런 생각하면 마음이 막 빨라져.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면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그냥 없이 끝이야. 그분이 그렇게까지 될 때는 굉장히 오랜 동안 막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지 그게 전통이 계승이 돼야 되는데 없어. 계승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하면 막 너무 마음이 조급해져. 야, 이거 내가 그분을 뭐 빨리 찾아서 그걸 좀 받아서 뭔가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전통을. 그렇지 않고 돌아가 버리시면 끝이지 뭘 어떡해. 지금 이제 어저께도 강혜종 회장님이 이제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그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난 반드시 산다라고 그 핸드폰에 써놨대요. 꼭 내가 그러면서 5월달이 그분 생신이었대요. 그래서 이 생일만 내가 넘기면 아마 더 많이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남기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하나도 없대요. 핸드폰에 싹 지웠대. 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있어서 누가 전화 오면 대신 받아주고 여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이 끄떡끄떡만 하셨대요. 근데 누가 오면 전화를 좀 대신 받아줘야 되는데 딱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연락을 하려고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다 지워버렸대. 싹. 그러니까 그 찰나지만 내가 가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싹 지우고 가셨다고. 제가 요새 박광수 선생님이 쓰신 그 뭐지? 마음 놓고 환자를 제발 고치게 해주세요. 네, 제일 급하신 분이 그러니까 잔병도 할아버지 104세신데 이거 금방 돌아가시네요. 지금 말 듣고 보니까. 말씀 나온 김에 잘하셨어요. 그래서 좀 조만간에 박광수 교수님이랑 같이 좀 뵙고 한번 모시려고 그러세요. 모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술 뭐 수도 없이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제자는 지금 없어. 아쉽게도. 여러분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제자, 키우는 제자의 그거를 손을 보고 키운대요. 손, 뭐냐면 뱀대가리 같이 생긴 손, 엄지손. 뱀대가리 같이 생긴. 뭐, 코브라겠지, 뭐. 뱀대가리 같이 생긴 이 손가락을 가진 사람을, 그리고 요게 이렇게 싹 뒤로 이렇게 제쳐지는. 요게 이렇게 뒤로 제쳐지는. 요게 이렇게 막 힘주면 이렇게 싹 제쳐지면서 모양 생긴 게 뱀 머리처럼 생긴 사람이 오면 자기 제자로 삼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 그래서 다 있어요? 누구? 네, 선생님, 봐봐. 일단 뱀 모양처럼 돼야지, 뱀 머리. 오. 맞아요. 김동동 선생님 좀 많이 가능성이 있는데? 올리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장병도 할아버지의 얘기는 아마 그 엄지손가락이 그런 애야지만 자기가 가르쳐 준 거를 잘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지손가락을 가진 애는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고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지 뭐 난 그 사람의 그 주장이야. 지금 봐봐요. 여기 지금 우리 회장님이 저 먹으라고 꿀물을 줬어요. 하나 이제 재밌는 얘기는 뭐냐면 벌이 꿀을 따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 집에다가 꿀을 저장하잖아요. 저장하기 전